선생님이 오늘 좀 말을 빨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마무리는 좀 극지와 관련된 직업들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 뭐 그 한국 직업 분류표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좀 억지스럽기는 한데요. 먼저 극지 분야에서 자기가 직업을 갖고 싶다 하면은 극지연구소 알고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극지과학연구소인 극지연구소 인천에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분들은요, 과학 쪽으로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석박사 이상만 이제 채용이 되고요. 한 분야를 깊게 파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반면 선생님이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인문사회 쪽이기 때문에 과학을 하신 분보다는 뭐 법학 하신 분들, 경제학 하신 분들, 국제 관계 하신 분들, 정치학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케이스로 들면 선생님은 사실 한 우물을 계속 파지는 못했어요. 학부는 해양학과를 나왔고요. 석사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해양 정책 쪽으로 갔고, 박사는 다시 또 내가 해양 정책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싶어서 경제 통계 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과학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은 한 분야를 쭉 깊게 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요. 대학교 교수님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국제협력 부분은 국제관계학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의외로 정치학이 중요한 게 정말 이 북극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북극 거버넌스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첨예한 그 정치적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 뭐 미국과 러시아가 뭐 이거 합시다, 협력합시다 하도 그 뒤로는 또 어떤 게 숨겨져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치학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해운 물류 쪽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항해사라든지 그런 선박 해기사 분들, 이런 분들은 해양대학교의 그 특정 학과를 나오시면은 되는 분들이고요. 자원 인프라 부분에서는 공학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 조선산업, 조선 쪽으로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북극해 수산 자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산 자원, 어업 자원 전문가도 극지 분야에 충분히 종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북극에 있는 가스 에너지 자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미발견된 가스 에너지가 22%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가스 공사에 갈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뭐 연구원, 에너지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겠죠. 뭐 무인 로봇. 북극과 같은 정말 그 척박한 환경에서 꼭 필요한 거는요, 저 자동화 무인화예요. 사람이 직접 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샘플을 채취를 하고 어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무인 로봇 공학 기술자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는요, 극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핫한 직업이에요. 정말 중요한 분들이고요.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많이 모았다는 거가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모은 것들 중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분석해낼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극해 통신 케이블은요, 북극해에서 그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또 분야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극지 관광 엄청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크루즈 관광뿐만 아니라 북극, 남극 여행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런 직업군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 러시아 전문가라고 했는데요. 북극에서요, 러시아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 정부는요, 북극의 개발만이 자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동안 엄청난 정부 계획들을 발표를 해요. 북극 인프라 개발 계획, 북극 자원 개발 계획, 북극에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개발 계획들 계속 수시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극, 극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입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도요, 한국 외대, 노원논문학과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수님들도 많아요. 보통 러시아 교수님이 그동안 러시아 언어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러시아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북극 거버넌스라든지 북극 자원, 북극 원주민과 관련된 연구를 또 연계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우선은 짧다면 짧고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 보았고요. 너무 지루하지 않게 조금은 새로운 면을 정보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관심 있는 분야가 북극 원주민은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북극 원주민과 전통 지식 그 사람들의 문화가 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우선 이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도 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림과 자료를 찾고 싶었으나 우선은 요 정도까지 소개를 해두고 앞으로도 이쪽 분야로 좀 더 연구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